혜진이가 만들었습니다. 우와. 우와. 이것 때문에 패션가가 소리하고 공연이 끝난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생각대로 프로젝트에 지원할 때 계획했던 너만을 위한 로드스콜라, 농촌여행, 장이도 여행이 있고, 그리고 예상하지 않았던 여행인 아침고요 20권, 그 외에 자잘한 여행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집 만든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너만을 위한 로드스콜라 여행은 홀씨가족 팀의 첫 번째 여행이었어요. 너만을 위한 로드스콜라는 홀씨가족 팀의 첫 번째 여행이었습니다. 너만을 위한 로드스콜라는 세 팀으로 나누어져 각 팀에게 서로에게 여행을 해주어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언익스펙티드 팀이 성수동 비둘기 팀에게, 그리고 성수동 비둘기 팀이 로드 쇼콜라 팀에게, 로드 쇼콜라 팀이 언익스펙티드 팀에게 여행을 기획해 주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여행을 짜주고 가는 여행이 아닌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관찰하고 알아내어 기획해주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만을 위한 로드쇼콜라 여행을 통해 홀씨가족 멤버들끼리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화천에 있는 효리네 할머니 댁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농촌 여행을 가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는 첫 번째가 낯선 환경에서 주체적으로 살아보기, 그리고 두 번째가 농촌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과 교류해보기, 세 번째가 강원도 화천을 여행하면서 즐기기가 있습니다. 지역분들과 교류하기 위해 수박을 사서 지역 마을회관에 드리기도 하고 잡초 뽑는 일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아보기 위해 저녁과 아침을 저희가 직접 해먹었고,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첫날에는 감자를 이용해서 요리를 준비했고, 둘째 날은 면 요리와 고기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 화천을 즐기기 위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붕어섬에 있는 물놀이장을 가서 물놀이도 하고, 그리고 강원도 화천에 대한 역사를 설명해주는 역사박물관, 그리고 화천에 있는 영화관에서 다 같이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이동 여행입니다. 장이동 여행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점들이 많았는데, 우선 다 같이 다니는 여행이 아닌 각자가 혼자서 떠난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목적지도 없고 지도도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여행을 떠났는데, 장이동의 주택단지를 돌아보면서 누구는 주택마다의 개성에 대해 관찰하기도 하고, 장이동에서 잘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장소들을 찾아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여행을 통해서 이 여행을 단순히 여행으로만 갔다 온 게 아니라 각자의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이 장이동에 위치한 김중화 건축 문화의 집에 전시를 하기도 하고, 공감민들레와 전국도서관에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떠난 여행은 아침고요 수목원인데요. 원래 3차 때 말했던 기차 여행을 갈 예정이었는데, 이제 예산 문제랑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침고요 수목원에 대신 가게 되었어요. 근데 아침고요 수목원을 가게 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대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그걸 하면서 저희가 여행 계획을 같이 냈었거든요. 거기에만 계속 얽매여 있는 것 같다. 우리 그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서 여행을 해보자가 하나였고, 우리가 또 컨셉을 잡아서 여행을 가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당풍을 컨셉으로 아침고요 수목원을 골랐습니다. 제가 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즐겁게 갔는데, 일단 갈 때부터 되게 험난했었어요. 기차를 원래 타야 되는 걸 놓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조금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잘 도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갔었고요. 일단 첫 번째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미션지를 뽑았어요. 우리 이렇게 미션지 해서 각자 미션을 뽑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개인 자유 시간을 줘서 아침고요 수목원을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시간을 주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었는데, 점심시간 동안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미션지 뽑은 걸로 상대방한테 미션도 하고 그랬거든요. 미션이 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뭐 머리카락 하늘 뽑기라던가 상대방 신발 뺏기, 아니면은 이제 상대방과 함께 춤추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규칙이 단 상대방이 모르게 하기,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미션을 밥 먹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밥을 재밌게 먹고, 그리고 게임팀이 준비한 게임을 하면서 이제 점심시간을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팀원 전체가 아침고요 수목원을 돌아다니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침고요 수목원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첫 번째 사진이 있는데, 아침고요 수목원 돌아다닐 때 멤버들이 가장 이제 마음에 들었다는 곳인데, 여기 설명서가 있거든요. 이 정자와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것은 이제 현실의 상상과 이상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팀원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감동도 받고 아침고요 수목원의 자연환경을 잘 보면서 전체적으로 만족해 하면서 잘 마쳤던 여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잘한 여행들인데요. 왜 자잘한 여행들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여행을 저희가 짤 때 한 금요일 전체를 여행에 쓰거든요. 근데 이 자잘한 여행들 같은 경우는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오전에는 여행을 갔다 오고 오후에는 회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잘한 여행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갔던 여행이 바로 서울공예 박물관인데요. 그쵸?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회의만 해가지고 뭐 회의팀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좀 농담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걸 이제 탈피하고자 저희 유라쌤이 이렇게 의견을 내주셔서 서울공예 박물관에 갔다 왔었어요. 물론 여기에는 사진이 없는데 이제 전에 공예 때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그런 서울공예 박물관은 이제 공예를 이렇게 모아놓은 박물관이고 전시는 무료 입장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갔던 여행이 무엇이었죠? 우리소리 박물관이랑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네, 창덕궁과 우리소리 박물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희 그 한 프로젝트 멤버가 거의 다 돌기 너무 힘드니까 팀을 세 팀으로 나눠서 각자 가고 싶은 데 가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팀 같은 경우를 말씀해 드리자면 유라, 저, 그다음에 여민이 이렇게 함께 창덕궁을 돌아다녔는데 창덕궁 후반쯤에 어떤 해설위원가 분이 계셨는데 우리 여기 잘 모르니까 저분 따라다니면서 설명 듣자 이러다 들킨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어차피 해설해주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같이 들어라 이런 식으로 친절을 베푸셔서 창덕궁 내용을 해설 들으면서 잘 들었고 창덕궁 후원도 구경을 했었는데 후원 같은 경우에는 세 팀 모두 모여가지고 이 창덕궁 후원을 같이 관람을 했었습니다. 창덕궁 후원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도 굉장히 인정할 정도로 아름다운 하원이고요. 그리고 드라마, 영화 촬영지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소리 박물관에 간 친구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소리 박물관에 갔었을 때 한국 소리의 역사를 알게 되어서 정말 기뻤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여행을 또 갔는데 어디 여행이었죠? 남산타워로 갔습니다. 네, 남산타워를 갔습니다. 근데 또 그냥 가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 저희가 여행이니까 이 여행을 소개해주는 목적을 하자. 그래서 그 소개 대상을 뽑고 두 팀씩 나눠서 그 소개 대상을 뽑고 그거에 맞춰서 남산 여행을 다녀보자 라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시험을 막 끝낸 학생? 네, 그러다가 이제 시험에 지친 여학생을 주제로 남산타워를 여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케이블카를 타지 못해서 남산타워를 걸어서 올라갔어야 됐었어요. 남산타워를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각 팀마다 그 주제에 맞는 길을 찾아서 남산타워를 올라가 이 사진처럼 같이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록집 소개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했듯이 회의 때 정말 많이 하고 여행도 정말 많이 다녀왔잖아요. 그런 걸 여기서 저희가 기록집을 만들었어요. 기록집 팀 총 이렇게 여민, 소린, 수진 이렇게 기록집 팀을 만들어서 기록집을 만들었습니다. 네. 기록지 팀의 안에 구성을 보면은 멤버들만의 각 소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행 갔던 여행, 그리고 우리가 회의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프로젝트 각 멤버들이 배움 웹세이를 쓴 게 있거든요. 배움에 관한 글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쓰면서 기록집을 마무리했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저희 각 멤버들의 프로젝트 소감을 들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할게요. 일단 저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게 저였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고요. 프로젝트는 각자 팀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고 느꼈는데 그 소통과 협력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게 나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잘하고 못하는지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는 내가 어떤 걸 잘하고 내가 어떤 걸 못하는지 그리고 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각대로 프로젝트의 대표 청소년을 맡게 되었는데 대표 청소년으로서 경험하지 못했을 만한 예산 관리라든가 중요한 서류를 작성한다는 등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정말 재미있게 다녀왔고 19살 인생에 정말 재미있게 다녀왔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약간 약간 되게 진지하게 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각 팀 멤버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자극을 받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저희가 하루잡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난 어떤 배움을 배웠어, 어떤 배움을 배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2학기 후반부에 들어가면서부터 프로젝트에 대한 감이 잡혔고,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뭘 배워야 되는지 좀 알게 되었어서 그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렇다고 어떤 걸 구체적으로 배웠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긴 해, 자연스럽게 배웠어,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았어, 이런 식으로 답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에서 배운 인간관계를 대처하는 법들이나 또는 경청하는 법들을 자세하게 배운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하는 것들을 배웠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기자분들이 많이 이끌어주시기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에서 프로젝트 하는 모습을 보면 약간 우리 프로젝트 약간 생각나고 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처음에는 프로젝트를 되게 가볍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제 저희가 초반에 회의를 되게 많이 했는데 회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프로젝트 한 정도 떨어지고 너무 재미없다 이러면서 좀 대충대충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겠구나. 그럼 나는 그냥 이 1년을 그냥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겠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저희 팀이 되게 피드백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1학기 끝나고 피드백도 하고 2학기 시작하고 나서 좀 여행도 다니면서 이제 피드백도 하면서 보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좀 팀에서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는데 제가 너무 이 사진이라는 역할 안에 갇혀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지 못했다라는 피드백을 좀 받았었고, 그러면서 내가 자신 있게 100%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면은 잘 나서지 않았구나 하고 되게 반성도 많이 했고,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프로젝트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라는 감이 오니까 이제쯤 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영상 보는데 괜히 아쉽기도 하고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안 게 어디냐 하면서 되게 아쉽지만 즐겁게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공유회 영상을 만들면서 저의 1년의 사진이랑 동영상들을 쭉 보니까 되게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 슬픈 감정이 조금 마냥 안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이 슬픔을 좀 별판 삼아서 더 많은 활동을 해보고 싶고, 저는 이제 좀 처음에 좀 열정이 있다가 나중에 좀 점점 수그러드는 타입이어서 초반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좀 걱정이 많았어요. 이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좀 오랫동안 하는 활동이 처음인지라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되게 저한테는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게, 하면 할수록 열정이 생기는 일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욕심도 되게 많고 맨날 멤버들한테 우리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제안도 많이 하고 좀 욕심을 내서 했던 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따라와줘서 되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영상을 만드는 일이나 아까 자료집 디자인 하는 일들, 아니면 멤버들의 그런 이야기를 담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제가 좋아하는 일들인데, 그런 좋아하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금요일이어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네, 멤버들은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프리한테 그 슬픔은 무슨 슬픔이냐 묻는 사이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질문을 해줄 준비해서 한심을 볼 것 같아요. 그 슬픔은 어떤 거에서 기인한 어떤 맥락의 슬픔인가요? 사실 되게 복잡한 감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조금은 해방감도 있었어요.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끝이 났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 이 처음에는 되게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좀 나랑 되게 많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좀 어려운 활동을 잘 해왔구나 라는 마음이 듦과 동시에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진짜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워크숍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1년 동안 서로에게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는지 등등을 워크숍을 통해 나누면서 좀 배움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아마 공예를 준비하면서 저한테는 그 연장선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한 분당 30분이에요. 질의응답까지. 그래서 그 30분에 다 해보고 그때 못다한 질문을 다 발표하고 나서 끝에 조금 더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손 들어주시면 네, 홍선하고 저하고 마이크를 전달해 주세요. 또 생각해보세요. 피드백 서로 나눈 거 혹시 하나씩 나눠줄 수 있어요? 성장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 나눈 것 중에 내가 받아들인 거. 어제 또 워크숍에서. 네네. 다른 질문 없어요. 네.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의 뭔가 주제를 정한다, 또는 소재를 정한다, 또는 목표를 정한다 이런 거 그 초기에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으로 정했다라고 이제 여행으로 정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말. 여행으로 정했다가 뭘 정한 거지? 여행을 많이 가보겠다인지 여행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뭘 해보겠다는 건지 그게 뭔지 지금도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행으로 뭐 하려고 하신 거예요? 여행으로 정했다가 뭐였어요? 뭘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젝트의 뭐 목표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런 걸 여쭤보시는 거죠? 뭐 그렇게 가두고 싶진 않고 그래서 결국 하고자 했던 게 뭔지 여행을 많이 가보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낯선 곳을 가보고 싶었던 건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건지 결국 뭐 하고 싶었던 건지 사실 네 이건 그냥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좀 제 개인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저희 팀은 일단 처음 아마 시작은 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여행이랑 매개체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워보자. 근데 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어떤 걸 뭐 구체적으로 배울 건지 딱히 그러니까 저희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거, 뭘 배워야겠다, 뭘 배우자를 정해두고 갔던 거 같진 않았고요. 프로젝트, 그러니까 아까 빛이 말씀하셨던 그 배움의 4원리 그런 것들을 여행이랑 매개체를 통해서 조금 배워보자였던 것 같아요, 다들. 왜냐면 계속 저희가 피드백 할 때도 그 프로젝트 4원리를 기준으로 조금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배우기가 잘 됐는지, 스스로 배우기가 잘 됐는지, 넘나들며 하면서 배우기가 잘 됐는지를 좀 중심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평가를 했던 것 같아서 아마 그 배움의 4원리를 좀 여행이랑 매개체를 통해서 얻어가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통해서 잘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떤? 그러니까 합의를 한 건 없어요? 회의를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합의를 이거 이렇게 공감된 거나 우리가 여행이라는 이 프로젝트에 모여가지고 결국 이걸 하려고 했구나 라고 합의된 건 없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결국 여행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일단 저희 여행 프로젝트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은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 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땡땡땡 여행이라는 큰 키워드를 하나 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고 싶지를 딱 떠올렸을 때 그냥 나는 많은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일단 공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행을 가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상당히 많은 역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들을 번갈아 가면서 해보고 나는 이번에 예산 담당을 했는데 이번에 너가 이 예산 담당을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고 힘들었으니까 너가 이번에 이 역할을 맡을 때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해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점점 서로의 경험치가 쌓여가는 그런 1년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는 곧 여행으로 서로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조금 알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 워크숍에서 나눴었어요. 네. 그 답변 감사하고 더 질문 들어가도 돼요? 네. 더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갈게요. 네, 한 걸음만 더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 해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이든 그건 하는 것 같아요.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거고 아마 요리에서도 그게 있었을 거고 그럼 여행이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거 혹시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 새로운 장소에 가볼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람들이 여행을 가보라고 권유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늘 봤던 교실, 내 방, 침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 내가 딱 가게 되었을 때 발견하는 새로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행을 선택한 이유도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 가볼 기회가 더 많지 않았나, 그래서 여행을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발표에서 그걸 기대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행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곳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과 만나서 뭘 발견했나를 기대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발표에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몇 단계를 거치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각자 정리에는 반드시 그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은 이제 기록집에 잘 들어가 있어서 궁금하시면 PDF로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궁금하니까 꼭 보내주시고 네. 발표할 때 엑기스를 발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발표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PDF 잘 볼게요. 네. 네. 생각대로 프로젝트를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 돈이 들어왔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좀 이 돈이 있음으로써 프로젝트가 어떻게 좀 변화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질문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랑 또 뭐였죠? 어떻게 좀 달랐는지 프로젝트가 돈이 있어서 달랐던 점은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돈을 어떻게 썼냐면요, 저희가 무슨 예산 계획표를 딱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말로 드리면 저희가 대부분 여행 갈 때 썼겠죠. 뭐 경비라든가 식비라든가 그런데 좀 위주로 썼고, 그리고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발표했던 너만을 위한 로드스코라는 각 팀에게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의 활동비를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은 그 여기 정도 근처에 있는 어둠 속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그런 것도 참여할 수 있었고, 다른 팀들은 뭐 볼링을 친 팀도 있었고, 뭐 옷을 산 팀도 있었고, 그렇게 저희가 활동비 면목으로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돈이 있고 없고의 프로젝트에서 변화는 사실 돈이 있어서 갈 수 있었던 여행들이 많았죠. 모든 여행들이 다 돈이 있어서 갈 수 있었던 여행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초반에 너무 그 생각대로 프로젝트라는 게 급해서 너무 거기에 좀 얽매이게 되지 않았나, 그 돈을 받음으로써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처음에 모일 때는, 그러니까 생각대로 프로젝트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각자 어떤 여행을 하고 싶은지 막 서로 물어보게 되고, 뭐 그런 워크숍 같은 활동들이 많았는데, 생각대로 프로젝트에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경로들이 있잖아요. 뭐 숙박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딱 한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생각대로 프로젝트를 위한 여행을 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그런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이 됐을까요? 지금 나오죠? 네, 그 발표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해지는 게, 여러 다른 여행들, 뭐 농촌을 가서 마을 분들과 교류도 하고, 뭐 어떤 박물관에 가서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그런 것은 다 이해가 더 공감 가는데, 한 가지 조금 어리석한 부분이 드는 게, 그 장이동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장이동을 만나보고 장이동을 경험하고 그 장이동을 기록하셨다고 했는데, 그 왜가 좀 궁금해요. 왜 하필 장이동이었고, 그 다른 분들한테는 그 장이동을 겪기 전의 장이동과 겪은 후의 장이동이 어떤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몇 분만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장이동 여행 방식을 제안한 건 저였고요. 그 이유는 장이동에 주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주택들을 장이동의 지형을 깎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산지가 있으면 그냥 산에다가 짓고, 언덕이 있으면 언덕에다 짓고, 이런 식으로 지형의 특성을 잘 살린 주택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주택이 지어진 당시가 70년대, 80년대 정도인데, 그때 이제 장이동 지역에 조금
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주택 각자만의 좀 개성과 특징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장이동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형과 이런 건물들을 보려면 좀 주변을 잘 살피면서 걸어야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목적지가 없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런 골목의 정취를 느끼면서 걸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 가지와, 그리고 저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항상 멤버들을 챙겨야 하고 누군가는 시간 체크를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역할에서 벗어나 우리가 좀 쉬면서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활동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대답. 저는 그때까지 뭔가 별 의견을 내고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장이동 갔을 때 굳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뭔가 프로젝트에 대한 감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었던 때여서 그랬었던 것 같고요. 일단 근데 막 계속 막 여민 선배가 계속 배움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세대가 된 건 잘 모르겠지만 혼자 다니거든요, 그 길을. 그래서 그냥 내가 여기서 살았으면 그냥 일반 주택 단지였을 뿐인데 내가 여기서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길 돌아다녔는데 거기가 완전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기는 다른 일반 주택가들보다 담벼락이 높네라던가 여기는 뭔가 왜 주차장이 동네 유료 주차장이 왜 한가운데 있지? 라던가 뭔가 그냥 내가 살았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것인데 내가 배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주택단지를 둘러보니까 새롭게 이제 알게 된 점이 되게 많게 배워서 저는 이 여행 중에서 가장 만족하는 여행 중 하나였어요. 답하셨어요? 네. 이 프로젝트 팀에게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시간은 넘었지만 시간 넘었으니 민재로 갑시다. 네. 뭔가 배우고 한 것들은 좋았는데 혹시 뭐 그런 여행을 하다 보면은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갈등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뭔가 배우거나 뭔가 느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갈등이 있었냐고 없었을 수도 있죠. 진짜 없었습니까? 진짜 여행을 하면서 갈등 있을 수가 있죠. 제 기억에는 갈등은 회의 때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여행 가서는 거의 다 잘 지냈던 것 같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다른 친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로 회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말을 못하는 경우, 두 번째는 말하는 경우였는데 말을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학기 초에는 유라가 좀 도와주셔서 저희들끼리 이제 대화하는 장을 한번 만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말을 하는 경우에는 뭐 여민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게 왜 그랬을까 하고 그 약간 원인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팀원들이 다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랬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해결하면서 갔을 것 같고. 자, 그러면 피렁이는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다들 프로젝트를 되게 잘 이해했다고 하시길래 저는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프로젝트가. 본인들이 생각을 하시는 프로젝트가 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아까 제가 소감 나누기 할 때 잠깐 얘기했던 건데 프로젝트를 100% 이해했다라고는 저도 말을 못하겠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했던 올해의 프로젝트는 협력과 소통이 중요한 거구나. 그 협력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협력과 소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거 전에 기본적인 베이스 단계에서 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부분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나를 이해하는 게 먼저고 그 나를 이해함으로써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는 그런 게 프로젝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 저는 프로젝트라는 것은 그냥 이 프로젝트를 정말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예. 제가 사실 그 전에 프로젝트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가지고 후반부에 갔을 때 많이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예. 근데 그 중에 뭘 이해했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그 중에 하나 솔직히 이렇게 갑자기 제가 정리를 안 해놔서 그런지 갑자기 모르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다 이해하진 않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프로젝트를 이해했다는 게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는 게 다르다. 내가 어떤 약간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공동의 목적이 있더라도 나 혼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공동의 목적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프로젝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얻는 게 다르고 내가 여기에 뜻이 없다면 얻는 게 없다는 게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걸 하나 배웠던 것 같고 사실 저도 프로젝트가 뭔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일단 팀원들이 다 같이 협업을 해서 하나의 공동 목표를 이뤄가는 것이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제일 많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인데 저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해야 하는 일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 일을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지 않아 보이면 저는 그걸 제가 혼자 다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뭔가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제 경험을 쌓아가는 게 좋아서 좀 욕심이 많다고 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유라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이 멤버들이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때 잘 몰랐었는데 다 돌아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혼자서 일을 하는 제가 조금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이제 수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 내가 혼자 해서 80을 하는 것보단 같이 해서 70을 하는 게 조금 더 프로젝트다운 프로젝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희롱이에게 좀 이따 다시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몇 년 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다시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이 팀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찌끄머리에 좀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